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전국 농촌마을에 아무도 살지 않고 방치된 집이 약 7만 채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이 낡아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안전 문제도 있어 이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최근 개정됐는데요. 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데 인력과 비용 등의 한계로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담양 고서면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니 수십 년째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바깥 지붕 아래로 나무 판자가 너덜너덜 간신히 매달렸는가 하면 일부는 아예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옆집도 비어 있습니다. 넝쿨이 뒤덮고 있어 흉가가 따로 없습니다. 안 좋죠. 흉스럽고 예지에서 오면은 보기가 안 좋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200m도 안 되는 곳에 또 빈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부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된 듯한 모습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약 50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인데 빈집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한 마을인데 빈이 많아요. 지금 내가 알기에 한 10집도 더 될 거예요. 지금 살기 좋은 데로 갔지. 광주로나 어디 이런 데 서울로 가고. 이 때문에 빈집을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농어촌 정비법이 이달 개정됐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철거 대상인데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모두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집주인이 요양병원에 갔거나 집을 상속받은 자녀가 도시 등에 사는 경우가 많아 연락조차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죠. 소유자, 그런 뭔가에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조금 많이 어렵죠. 이장님들 통해서 최대한 알아보려고 하는데 못한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을 연계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전문기관을 통해서 전국 단위 농촌 빈집 실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국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 6천여 채. 이 가운데 정비된 곳은 10%가량인 7천여 채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오늘 1,000만 관객 동원에 성공했습니다. 전두환 군부가 5.18 유혈 진압을 하기 전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한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그린 영화로 배급사 플러스 M 엔터테인먼트는 개봉 33일 만인 오늘 새벽 누적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광주에서 무대 행사를 가진 영화 속 전두광 역의 황정민 배우는 5.18을 염두한 듯 사명감을 가지고 작품에 임했다며 광주와의 연대감을 드러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장을 보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금액의 40%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전통시장.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지만 수산물을 사기 위해 나온 손님들로 시장이 북적거립니다.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수산물 40% 환급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안 오시는 손님들도 많이 정보를 듣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요. 확실히 이제 손님들도 많이 늘고 그리고 뭐 김장철이라 원래 이맘때는 추워도 손님들이 좀 나오는 편이긴 한데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나오고 계세요. 시장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의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40%에 달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부시장을 자주 오는데 물건도 좋고 이렇게 환급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더 자주 찾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자주 찾아다 보니까 물건 질도 더 좋아지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수산 가공품. 구매액이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상당, 2만 5천 원 이상이면 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전남 5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해수부는 시장 상인과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아지자 행사 기간도 늘렸습니다. 12월 15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연말연시 전통시장에 가면 값싼 수산물들을 구입할 수 있고 선물 같은 상품권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면서 고등학교에 관련 학과를 신설하자는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단일 기준 세계 최대의 양극재 생산 공장과 국내 첫 수산화 리튬 공장, 그리고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을 다시 뽑아내는 재활용 공장까지 광양 율촌 산단에는 원료 공급부터 양극재 생산에 이르는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구축돼 있습니다. 광양시의 2차 전지 관련 투자 실적은 2조 9천억 원, 앞으로도 1조 1천억 원이 추가로 투자됩니다. 광양만권이 2차 전지 산업 핵심지로 떠오르면서 관련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시와 기업체, 고등학교 관계자들이 모여 2차 전지 학과 신설에 뜻을 모았습니다. 우선 방과 후 교육 과정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 과정 개편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차 전지가 이제 그 5개 업체가 들어온다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취업처가 좀 많이 이제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특성화고에서는 좀 취업이 우리가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문제는 학과 신설에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양 하이텍고등학교의 경우 2019년 한 차례 학과 개편이 이뤄져 당장은 힘든 상황이고 시설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수십억 원의 예산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이 정착된다면 지역 인재 채용률을 높이고 청년 인재가 광양에 거주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장 이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방과 후 과정 예산으로 1,500만 원씩 2개 학교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에 맞춰 지역 교육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법원이 어머니를 폭행해 기소된 20대 지적장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원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광주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로 집행유예 상태였던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머니의 선처 호소가 있었지만 자숙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자를 수소문하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 정영화 판사는 채권 채무관계를 인정받으면 채무자의 초본 발급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뒤 초본을 뗀 피고인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 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잘못 발급된 초본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남도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7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은 1억 원, 법인 5억 원, 유통업체는 10억 원까지 친환경 농업 육성기금에서 1%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 신청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